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장을 점검하고 내일장을 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진행의 문정훈입니다. 현재 시간 10일 발표를 대기하고 있는 고용 보고서를 앞두고 전일 발표된 고용 지표는 다소 둔화세를 보였습니다. 주간 실업 보험 청구자 수가 월가의 예상을 상회하며 전주보다 약 2만 명 늘어나 8주 만에 20만 명을 돌파한 건데요. 또한 기업들의 감원 소식이 크게 늘어나면서 지난 2009년 금융위기 때 이후로 최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 고용 지표와 함께 시장은 10일로 예정되어 있는 2월 미 고용 보고서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월가는 지난달보다 비농업 고용 부분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는 있지만요. 만일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할 경우 3월 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은 더 커질 것으로 우려감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한편 간밤 뉴욕 증시에서는 은행주들이 좀 악재가 쏠렸었는데요. SVB 파이낸셜 그룹이 채권 매각 손실을 상쇄하기 위해서 20억 달러 규모의 이 주식을 발행해 자본 조달에 나선다고 밝히면서 급락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부분 주요 은행주들도 큰 낙폭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시장에서는 최근 이러한 은행들의 악재를 역시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 따른 영향으로 풀이하기도 합니다. 침체 위기 속에 은행들의 자금 조달이 더욱 어려워지면서 특히나 이 소규모의 은행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국내 증시도 뉴욕발 악재로 약세입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과 금융주들의 하락세가 고스란히 국내장으로 전달된 상황인데요. 어제에 이어 하락장을 펼치고 있는 국내 증시에 뾰족한 해답을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 저희 방송과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장을 점검하고 내일장을 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은 생방송 유튜브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실시간 스트리밍 참여 가능합니다. 또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장 내일장 출발합니다. 네, 이 시각 보도본부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호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헤드라인 준비하셨을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올해 이 1월 경상수지가 한 달 만에 적자로 전환을 했는데요. 이 적자 규모가 사상 최대라고 하는데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적자 규모가 상당히 심각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 통계를 살펴봤더니 지난 1월 경상수지는 45억 2천만 달러, 하나로 약 6조 원 가까운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적자 규모는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80년 1월 이후 만 43년 만에 최대였습니다. 경상수지는 지난해 12월 배당소득 수지 증가 등으로 흑자 전환했었지만 한 달 만에 다시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들의 이 적자액이 컸나요? 네, 우선 상품 수지가 4개월 내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상품 수지는 74억 6천만 달러로 1년 전에 비해 90억 달러 급감했고 이 부분 역시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수출은 작년 1월 대비 약 15% 줄었는데 글로벌 경기 둔화 영향으로 반도체와 철강 제품, 화학공업 제품의 감소폭이 컸습니다. 수입은 승용차, 곡물 등 소비재 수입이 늘어 소폭 증가했지만 원자재 수입액은 작년 동기 대비 5.3% 줄었습니다. 서비스 수지는 32억 7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작년 1월과 비교했을 때 적자폭은 24억 4천만 달러나 증가했습니다. 서비스 수지 중 운송 수지는 흑자를 기록했지만 선박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79% 급락한 탓에 흑자 규모가 크게 축소했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완화 여파로 여행 수지 적자도 3배로 불었습니다. 본원소득 수지는 유일하게 흑자를 기록했는데요. 흑자 규모도 1년 전보다 45억 1천만 달러 더 늘었습니다. 네, 이제 사상 최대 규모의 적자를 보인 1월 경상 수지 살펴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 네이버 인공지능 AI 연구의 영향력이 세계 6위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왔다고요? 네, 글로벌 AI 연구 논문 동향 분석 플랫폼 제타알파는
세계 각 기업, 연구소가 발표한 논문의 지난해 인용 기수를 기준으로 순위를 매겼는데 여기서 네이버가 6위를 차지했습니다. 1위는 챗GPT 개발사인 오픈 AI, 2위는 윤리적 초거대 AI 연구를 진행하는 비영리 단체 일루서 AI가 차지했습니다. 3, 4, 5위는 중국 기업 매그비, 딥마인드, 메타 순이었습니다. 네이버는 지난해 정규 논문 107건을 발표했고 논문은 구글 스칼라 기준으로 8,000회 이상 피인용됐습니다. 앞으로 네이버는 올 상반기 중 생성 AI를 활용한 서치 GPT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오는 7월에는 자체 초거대 AI 하이퍼클로바를 업그레이드한 하이퍼클로바 X도 출시합니다. 네, 이제 시장에 초미의 관심사를 받고 있는 AI 시장에서 이제 세계 6위의 영향력을 좀 펼치고 있는 네이버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행동주의 펀드가 상장사에 제기한 주총 상정 가처분 소송의 인용 사례가 나왔다고요. 네, 밸류파트너스 자산운용은 지난 3일 키스코홀딩스 주주총회에 자기 주식 매입 안건 의안 상정을 요구하는 가처분을 창원지방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주주 제한 의안은 키스코홀딩스가 올 상반기까지 500억 원 규모의 자기 주식을 매입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 의안을 법원이 인용한 겁니다. 또한 법원은 심혜섭 변호사 등이 자신을 분리선출 감사위원, 사회이사 후보자로 추천하는 주주 제한 안건 상정 가처분 신청도 인용했습니다. 이에 키스코홀딩스는 정기 주주총회 안건을 변경하고 오는 24일 주총 안내를 재공시했습니다. 그럼 이번 법원의 가처분 인용이 다른 행동주의 펀드들의 이 주주 활동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우선 주주 활동이 힘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최근 주주총회 기간을 앞두고 배당 확대와 자사주 매입 등을 요구하는 행동주의 펀드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KTNG를 대상으로 안다 자산운용과 플래시라이트 캐피탈 파트너스, FCP도 법원의 의안 상정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입니다. 네, 지금까지 시각보도본부 이호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이어서 이 시각 증시 브리핑해드리고 특징주 살펴드리는 이 시각 시황 브리핑입니다. 현재 코스피 코스닥이 양시장 약세로 현재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도 은행주들 약세와 2월 고용보고서 발표를 대비하면서 하락 마감했죠. 오늘 고스란히 우리 증시에 영향을 좀 끼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 자세한 코스피 지수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06%대로 떨어지면서 장 초반부터 약세장 펼치고 있는 국내 증시입니다. 현재 2,393선 흘러가고 있는 코스피 지수 우선 확인해 보셨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피 수급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관과 외국인 동반 매도 우입니다. 기관은 2,225억 원, 외국인은 3,215억 원대 물량을 출회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개인이 홀로 5천억 원대 물량을 담고 있는 상황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피 시총 상위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5위 종목 현재는 혼조세로 좀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 반도체주 부진 소식에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약세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삼성전자 2달 만에 5만전자로 밀려났습니다. 현재 1.16%대로 떨어진 59,400선 흘러가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2.45% 낙폭을 보입니다. 83,500선 현재가 나타내고 있습니다. 함께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오늘 하락폭을 키워나가는데요. 약보합권에 머물면서 77만 원 선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LG에너지솔루션은 0.36% 상승 중이고요. 삼성 SDI도 0.41% 상승한 73만 5천 원 선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지수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낙폭이 더욱더 큰 코스닥 상황입니다. 2.53%대로 급락세 펼치고 있는 상황 속에 788선 지나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고요. 이어서 수급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같은 모습입니다. 기관 외국인 동반 매도 우위 펼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2,248억 원대 물량을 출회하고 있고요. 기관도 1,603억 원대 물량을 팔아내고 있습니다. 개인이 홀로 3,845억 원대 물량을 사들이면서 현재장 흘러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총 상위 주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좀 약세장인 가운데 LNF만이 홀로 빨간불 켜면서 거의 2% 가까운 상승폭을 유지 중에 있습니다. 양극재 출하를 들리는 LNF 오늘도 힘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23만 5천 원대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나머지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약세인데요. 에코프로비엠 4.34% 떨어지면서
96,100원 선 현재가 흘러가고 있고요. 또한 에코프로도 6%대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SK 에코플랜트와 유럽 폐배터리 시장 진출에 파트너십을 구축했다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오늘장 큰 폭으로 빠지는데요. 30만 6,500원 선 현재 체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3.1% 빠지는 중이고요. HLB도 1.86%대로 빠진 34,250선에 현재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특징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실 종목은요, 강원에너지입니다. 이 강원에너지는 자회사인 강원이솔루션이 국내 최초로 자체 개발한 생산 공정을 통해 무수 수산화 리튬을 생산해 양극재 고객사의 샘플 테스트를 통과했다고 밝히자 급등세를 좀 보였는데요. 오늘 상한가 진입과 동시에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현재장에서는 24%대로 급등세 연출하면서 현재 16,220선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보실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KCS인데요. 이르면 이달부터 국가정보원이 양자 암호통신 제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한다는 소식에 KCS가 강세입니다. 인증이 이뤄진다면 양자 암호통신이 세계 최초로 상용화된다는 데 큰 의미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오늘장 27.93% 큰 폭으로 뛰면서 거의 상한가에 근접한 모습인데요. KCS 현재가 11,680선에 체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시황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 시각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상황 체크해보는 수급 포착 시간입니다. 현재 수급 상황 체크해보고요. 객장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한금융투자 부산금융센터 이호석 차장 연결돼 있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차장입니다. 네, 앞서 수급 상황 잠시 살펴보셨는데 현재 양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 상황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우선 시장에서 이제 시장 흐름이 좋지는 않습니다. 좋지는 않은 와중에도 수급상 특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종목들이 있는데요. 가장 첫 번째 종목이 이제 강원에너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강원에너지는 자회사인 강원이솔루션이 국내 최초로 자체 생산한 무수 수산화 리튬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이 고객사 샘플 테스트 통과했다는 거거든요. 강원에너지가 이제 강원이솔루션을 통해서 이제 새롭게 이제 2차 전지 소재와 관련된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면서 시장에서 이제 어느 정도 관심이 좀 나오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시장에서 오늘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가장 어제부터 이슈가 됐던 KCS였습니다. KCS 같은 경우에 국가정보원이 양자암호통신 제품 관련해서 심사에 착수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이 심사 착수가 중요한 이유가 이미 상품화할 수 있는 것들이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심사를 해서 인증을 받는다라고 하면 바로 상용화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SKT나 이제 KT 그리고 LG U+ 같은 통신사들이 양자암호를 활용한 이제 통신 전송에 관련된 이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결국에 이제 KCS 같은 종목들이 양자암호와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시장의 매기를 끌어들이는데 제일 좀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이고요. 마지막은 미코바이오메드입니다. 미코바이오메드 어제 나왔던 이제 내용이었었는데 사우디 국영기업에서 투자를 추진한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작년에 이제 빈살만 왕세자가 방한을 하게 되면서 사우디 한국 이제 산업단지 프로젝트라는 이야기들이 있었거든요. 결국에 실제로 이제 투자가 이루어진다는 차원에 있어서 미코바이오메드 같은 경우에도 시장의 매기가 어느 정도는 쏠리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시장 특징주 강원에너지, KCS, 미코바이오메드까지 이렇게 살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차장님께서 포착하고 계신 특징주 궁금한데요. 한번 들려주시죠. 예, 두산에너빌리티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정책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간 이제 주가가 좀 약세 흐름을 보였었거든요. 사실 정권이 바뀌면서 제일 수혜를 보는 것이 무엇인지라고 했을 때,
아무래도 원전이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에 반해서는 지난 1년간 주가 약세가 나왔다는 것이 좀 선명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것들이 조금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뭐냐면 결국에는 이제 실체가 좀 없다는 것들이 이제 아쉬움으로 남았다면 원전 수주에 대한 실체화가 이제 이루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폴란드의 이제 원전 수주라든지 신한울 3호기, 4호기 수주가 좀 확정적이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이 결국에는 앞으로 이제 이 회사가 두산에너빌리티가 실적이 나아지는 뭐 이런 것들 큰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두산에너빌리티가 다른 방산업체들 관련했을 때 SMR이라는 데 조금 소형 모듈 원자로에 좀 특화되어 있죠. 뉴스케일량 이제 소형 SMR이 이제 수주가 개시가 될 겁니다.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 2027년까지 연평균 약 1조 원 정도 수주가 가능할 것이라고 좀 보이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내용 본다면 수주 실체에 따른 주가 반등도 가능할 것이고요. 향후 전망에 대한 기대감에 따른 주가 상승도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호석 차장님의 이 특징주로 두산 에너빌리티 이렇게 꼽아주셨는데 이제 원전 수주 실체화로 주가 개선이 좀 전망된다 이런 말씀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신한금융투자 부산금융센터 이호석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이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과 이슈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는 마켓 로드맵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헤르메스 스탁 하창환 본부장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 미 증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미 증시 급락에 우리 증시도 오늘장 좀 하락세를 면치 못하는 상황인데요. 이 고용지표 우려감에 은행주들 이 낙폭도 상당히 컸었습니다. 이 나스닥은 2% 이상 하락률을 보이고 있었는데 간밤 미 증시 주요 흐름 한번 체크해 주시죠. 네, 말씀 주신 것처럼 미 증시의 흐름이 좋지 못했습니다. 일단은 다우존스가 마이너스 1.66% 빠졌고요. 나스닥도 2%대, S&P도 1% 후반의 하락이 나왔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고용 지표에 대한 불안감이 일단 확대가 됐고요. 또 이제 금융업종 중심으로 불안감이 확대가 되는 이슈들이 있었죠. 대표적으로 SVB 파이낸셜에 대한 대규모 유상증자도 있었고요. 또 실버 게이트의 자발적 청산 등 이제 금융적으로 좀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IT와 관련된 은행 관련주들이 일단 대거 하락이 나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4대 은행에서도 좀 부정적인 흐름들이 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무래도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이슈와 또 개별적인 이슈로 대표적인 빅테크 기업들이죠. 애플이나 아마존, 테슬라 등이 좀 하락을 하게 되면서 양시장에 대한 이런 지수들을 좀 눌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고용 지표는 좀 좋게 나왔죠. 사실 시장에서 민간 고용 지표도 좋게 나온 그런 상황에서 실업 수당 신청 건수도 역사적 저점 수준을 좀 유지하는 흐름인데 일단 전주보다는 1만 1천 건이 증가를 했고요. 8주 만에 20만 건을 상회하는 움직임이 나타났고 사실 전문가의 전망치는 19만 5천 건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고용적인 부분이 워낙 강한 수준이 유지가 되고 있다 보니까 금리 인상에 대한 불안감이 확대가 되고 있고요. 다들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이제 빅스텝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주택 관련된 소비 지출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체 미국 소비 중에서 100분의 30% 정도가 임대료로 이제 비용이 나가게 되는데 최근에 CPI라든지 PC 부분에서의 지표에 이런 가중치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보니 향후 CPI라든지 PC에 대한 이런 비중들이 좀 부담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빅스텝에 대한 가능성을 높이게 됐고 전반적인 미국장이 좀 하락을 끌어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고용 지표에 대한 불안감과 은행주들의 악재가 글로벌 전반적으로 좀 덮치고 있는 상황 속에 이 3월 FOMC 빅스텝 가능성에 또 힘이 실리면서 우려감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우리 증시도 미 증시와 커플링 좀 현상을 보이면서 오늘 양시장이 낙폭을 보입니다. 특히 코스피 대비 선방을 해줬던 코스닥은 800선이 좀 무너지기도 했는데요. 국내 현재 등락폭과 함께 상황도 한번 짚어주시죠.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코스피, 코스닥 같은 경우는 다소 좀 지수 흐름이 띄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다들 잘 아시다시피 전거래일에도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나타났고요. 이 거래일 전에도 이제 선물옵션 동기 만기일에 대한 부분들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좀 동반 매수 흐름들이 나왔었는데요. 오늘장에서도 양시장 모두 외국인 기관의 양매도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개인만 나홀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원달러 환율이 1327원 80전까지 상승을 해주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제 지속적인 이제 이 원화에 대한 가치에 대한 부분들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 지금 이제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모두 1%대, 2%대로 하락을 하고 있는데,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의 상승 하락 종목 수들을 보시게 되면 코스피가 95종목밖에 되지 않고 코스닥도 182종목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을 본다라고 했을 때 투자 심리가 굉장히 좀 위축이 됐다라는 것들을 좀 확인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이제 등락 관련된 종목군들을 좀 살펴보면 로봇 관련된 일부 종목군들, 그리고 양자 관련된 종목군들, 또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에 한해서 굉장히 좀 강력한 시세가 분출이 되고 있고요. 또 이제 아무래도 로봇 관련돼서 이슈가 되면서 이런 자동화 관련된 종목군들도 같이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사업 매출 비중에 같이 연관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종목군들도 좀 강력한 시세 흐름들이 분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최근에 상승 기조를 조금 끌어냈었던 종목군들의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요. 뭐 대표적으로 2차전지 소재단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2차전지에서도 뭐 이제 원통형 배터리라든지 뭐 전고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부분에서는 좀 좋은 모습이 나왔지만 최근에 굉장히 강력한 시세가 분출이 됐었던 이제 소재단에서의 좀 조정 흐름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최근에 바이오 종목군들에서도 좀 강세 흐름들이 나왔는데 거기에서도 약간의 좀 차익 매물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 지수 상승에 견인을 했었던 SM이죠. 공개 매수 부분으로 굉장히 좀 이벤트가 됐었는데 다시 한번 좀 4%대 하락이 나오면서 아무래도 좀 지수에 좀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조금 테마로 연결이 됐었던 종목군들은 좀 다소 눌리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또 좀 눌리거나 아니면 아직까지 개발 중인 모멘텀이 가진 종목군들이 좀 상승력이 나오고 있어서 이렇게 종목별 테마 흐름들이 바뀌는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업종별로 좀 흐름 살펴주셨는데 이렇게 약세장 속에서도 2차 전지주들과 양자, 암호 관련주들, 로봇 관련주들은 강세를 좀 펼치고 있는 반면에 이 최근 강세 섹터였던 AI와 또 2차 전지 소재단에서는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 모습 확인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국내 증시 다소 좀 견조한 흐름을 이어갈 업종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한 치 앞을 모르겠는 변동성 장세에서 어떤 업종에 좀 집중해 봐야 될까요?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두 가지 부분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단기적으로 금리 인상 기조를 보신다라고 한다면 금리가 기존보다 더 상승을 하게 되면 가용 소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저 비용으로 크게 수혜를 누릴 수 있는 업종들이 있죠. 뭐 대표적으로 엔터라든지 콘텐츠, 뭐 게임 업종들이 있는데요. 뭐 특히나 콘텐츠 같은 경우는 오늘 5시죠. 더 글로리 시즌2가 또 방영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기대감도 충분히 좀 나올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금리 부담감이 상승을 하게 되면 채권 쪽에 대해서의 좀 신용평가 문제가 많이 생기게 되는데 최근에 해지 종목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죠. 그래서 신용평가 주들이 이렇게 금리 인상들이 자꾸 높아지게 되면 사실 실적들이 좋아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혜를 충분히 바라볼 수 있어서 만약에 금리 인상 쪽으로 보신다고 한다면 해당 섹터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에너지 관련주를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정부에서도 이런 뭐 수소라든지 원전, 신재생 에너지 등을 육성하기 위해서 굉장히 좀 노력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IRA 법안에 대한 세부안이 발표가 될 예정이고 또 유럽에서의 CRMA 관련된 기대감이 좀 유효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급격한 에너지 전쟁에 대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에너지 자립도에 대한 필요성이 계속적으로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기후변화가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작년에 라니냐 효과가 5월, 6월 달까지 진행이 되면서 뭐 곡물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서의 좀 영향을 줬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제한하기 위해서라도 지속적인 재생에너지에 대한 설치 비중이 확대가 될 것으로 알려져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뭐 유럽이나 미국 지역, 대만, 일본 뭐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굉장히 설치량에 대한 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좀 움직임들을 보신다면은 충분히 재생에너지 관련된 종목군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금리 인상 기조가 유지된다면 이 조건을 좀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 된다면 엔터 또 콘텐츠, 게임주들 좀 강세가 펼쳐질 것 같다 말씀해 주셨고 더불어 신용평가주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에너지 관련주도 좀 관심 있게 지켜보라는 말씀까지 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에 조금 매도세가 좀 쏠렸습니다. 다시 5만 전자로 좀 떨어진 상황인데요. 현재 6만 원대 초반에 조금 횡보를 하던 주가가 이 외국인들 매도세로 좀 축소가 좀 된 모습인데 반도체주, 미국의 반도체주 영향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미 금리 인상 기조 강화와 또 환율 상승 등 현재 삼성전자에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이 좀 펼쳐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향후 주가 전망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도 궁금하고요.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 어떤 전략을 좀 짜야 될까요?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삼성전자가 6만 원대를 굉장히 좀 수성을 하기 위해서 최근 몇 거래일 동안 노력을 했는데 결국에 그 부분이 조금 깨지고 눌리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급적인 측면으로 보셨을 때도 최근에 외국인의 좀 매도세가 강하게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개인들이 좀 담아주고 있는 상황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뭐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부분에서도 사실 호락호락하지 않은 상황이 유지가 되고 있지만요.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지수에 연관이 되어 있는 채널링이 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지수에 좀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감이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해당 부분으로 좀 본다라고 한다면 단기적인 추가 조정은 충분히 좀 열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미국에서 만약에 저는 아직까지는 25bp를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조금 더 지금 가중치가 높아진 빅스텝 쪽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한미 금리 차가 1.75%가 차이가 나게 됩니다. 사실 지금도 금리 차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큰 상황인데 추가적으로 금리에 대한 이런 부담감이 커지게 되면 환율에 대한 부담감이 확대가 될 수밖에 없고요. 이제 외국인 자본 이탈이 나타나겠죠. 환차손해에 대한 영향을 받는다면은 그러면 단기적으로 외국인 자본금들이 대거 들어오면서 증시의 상승이 나왔었던 부분에서의 좀 차익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의 상승 흐름 부분들을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요번에 지수 상승 흐름들이 나올 때 대표적으로 상승이 나왔던 섹터가 반도체와 2차전지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서의 좀 차익들이 나오게 되는 부분들도 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말씀 주신 것처럼 뭐 미국과와 중국과의 관계에서의 이런 반도체 부분에 대한 부담감도 충분히 있는 상황이어서 해당 부분들을 좀 확인하는 데까지는 아직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나 반도체 업황이 바닥권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이 추가적으로 재고량이 줄어들고 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조금은 보수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부분에서 좀 정리를 하시는 부분은 저는 어차피 반도체 섹터를 장기적으로 보실 거기 때문에 조금은 관망하시는 부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주가가 5만 6천 원 이하로 만약에 눌리는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면 그 부분에서는 조금의 추가적으로 비중을 확대하시는 접근은 유효하다라고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국내 대장주 삼성전자 좀 지수와 큰 행보를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 금리 인상이 커지게 되면 환율에 대한 부담감으로 삼성전자에는 악영향이 미치게 되겠지만 앞으로 반도체 업황 좀 보수적으로 보시면서 관망세 유지하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앞서 이야기 잠깐 나눠봤던 미 은행주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4대 은행 시총 70조 원가량이 좀 증발된 상황이 좀 펼쳐졌는데 미 은행주의 이러한 하락폭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최대 폭이라고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미 은행주 전체 섹터가 크게 흔들릴 만큼 충격도 컸을 텐데요. 어느 정도인지도 또 궁금하고요. 국내 은행주들에는 또 어떤 영향을 좀 초래할 수 있을까요?
네, 뭐 말씀 주신 것처럼 미국의 은행주는 앞서서 좀 말씀을 드렸지만 코로나 팬데믹 이후 최대 폭락을 좀 기록을 했습니다. 뭐 아무래도 실리콘밸리 전문은행이었던 SVB의 파이낸셜의 뱅크런 우려가 좀 있었고요. 또 실버게이트 캐피털의 청산 등 악재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특히나 뭐 실버게이트 같은 경우는 FTX 파산 사태 이후에 대규모 손실을 좀 입었었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뱅크런 부담감이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어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IT와 관련된 그런 은행들에 좀 영향을 크게 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고, 뭐 4대 은행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 은행주의 폭락을 이 페드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결과로 좀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뭐 다들 아시겠지만 미국의 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의 채권을 좀 많이 구매를 하는 환경들이 마련이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채권에 대한 비중이 좀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금리가 인상을 하게 되면 채권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되죠. 그게 이제 은행 자산 가치의 하락을 좀 끌어내는 부분들로 작용이 되면서 좀 부담감이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채권 가격에 대한 부분의 변동성으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다가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이슈들이 좀 붙게 되면서 이제 금융에 대한 불안감이 좀 확대가 된 것들이 아무래도 좀 부담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 대한 영향은 조금 다소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다른 부분에서 좀 부담감이 있는 상황이죠. 사실 최근에 이제 국내 금융 당국이 은행권을 상대로 이제 대출금리 인하를 계속적으로 좀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최근에 TF도 좀 출범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인상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에서도 기준금리를 인상을 할 텐데, 우리나라가 이번에 금리 동결을 한 주 요인이 세 가지인데 그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주택 관련된 대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대출금리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은 더 제한이 될 수 있고요. 과거에도 은행권, 금융권에 이전 정부의 이 영향이 있을 때마다 좀 업황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국 관련된 이슈에서도 당연히 좀 영향을 받겠지만, 그것보다는 우리나라 금융당국에서의 이런 대출금리 제한에 대한 움직임들이 보다 더 좀 이 영향을 주는 방향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발 악재로 좀 금융주들까지 흔들렸지만 오늘 또 국내 이슈로 또 흔들렸던 장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헤르메스 스탁 하창환 본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글로벌 금융 핵심 이슈를 알아보는 배종찬의 통통 경제 시간입니다. 매주 이 시간 시장을 주도하는 핵심 현안에 대해서 소장님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배종찬 소장님과 함께 통통하게 채워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모셔보죠.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통통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 네. 지식까지도 통통해지는 느낌인데, 자,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좀 발표한 예산안부터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예. 할까요? 지난 9일에 예산안을 좀 발표했습니다. 이 주요 골자는 뭐 기업들과 부자들의 증세인데 여기서 또 알고 말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자들이 주목할 점과 미 경제 전반적인 흐름은 좀 어떻게 펼쳐질지 궁금한데요. 우선은 우리가 이 미국의 정치 사회 구조부터 먼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예산안을 발표를 했다 이러니까 다들 그러면 뭔가 바이든 대통령의 바른대로 흘러가겠네. 그러니까 IRA법과 우리가 가드레일 조항 있지 않습니까? 중국의 투자를 반도체 등을 제한하는 그런 경우에도 뭔가 행정부의 이야기를 듣고서 우리가 상당히 주목을 해요. 근데 이것도 저는 우리 서울경제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지만 다른 경제 매체에서 너무 지나칠 정도로 바이든 대통령의 말에만 집중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이건 좀 자제해야 된다. 왜? 미국은 의회 중심 국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워낙 이 대통령 권력 중심 국가다 보니까 보도 자체도 바이든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미국 내부에서는 대통령이 뭐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요? 네. 저 또 미국 유학파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핵심은 가장 핵심은 이 바이든 대통령의 이 내용이 최종 아니냐. 최종 아니에요.
아, 그래요? 최종안이 네네. 될 수가 없죠. 왜? 그렇죠. 의회에서 통과돼야 되니까. 네네. 그런데 지금 미국의 예산 편성권을 우선적으로 쥐고 있는 것은 미국은 양원제니까 하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미국 하원이 지금 누구예요? 하원이 어디예요? 민주당이에요? 공화당이에요? 공화당이잖아요. 네. 공화당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통통 경제를 놓치면 안 됩니다. 놓치면 안 되겠어요. 자, 네. 민주당의 바이든 대통령이 한껏 자기가 내년에 대선에서 유리해지도록 위해서 지금 예산안을 냈어요. 네. 그럼 이걸 공화당이 아이고 고맙습니다. 통과시켜 드릴게요. 이럴 것 같아요. 뭔 소리야? 어쩌자는 건데 그렇죠. 이럴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전자예요, 후자예요? 통과 안 시켜주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핵심이 뭐냐? 이건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그렇죠. 불확실성이 커진다는 이야기는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네. 내년 재선을 겨냥을 해서 민주당 지지층들의 박수를 받을 쪽에 집중을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이야기인즉슨 정씨가 좋긴 좋대.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좋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냥 막 정씨가 그냥 지수가 상향되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공화당은 어느 쪽이에요? 공화당 하면 떠올려야 되는 인물이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네. 자, 공화당의 특징은 내년 재선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후보가 될지 아니면 지금 플로리다에 조명받는 신혜성, 혜성 같은 디센트스 주지사가 될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그럼 뭐 공화당은 경기 활성화를 원해. 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연준의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원래 공화당이랑 가까웠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은 연준의 기본 성격은 경기 활성화가 연준의 기본 성격이 아니랬잖아요. 네. 그래서 연준 위원들은 계속해서 기준금리를 빨리 인상해가지고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된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핵심적으로 봐야 되는 것 중에 어떤 예산안의 내용이 있냐면 그래도 대통령이 예산안을 깡그리 무시하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네. 뭔가 반영시켜줄 내용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핵심적으로 우리가 지켜봐야 될 내용은 고소득자에게는 정말 억만장자 세금을 붙이겠다는 거거든요. 네. 상위 0.01%에게는 이게 뭐냐면 자산에 붙이는 겁니다. 소득이 아니에요. 네. 자산의 25% 세율, 법인 세율은 약 30% 가까이 28% 인상한다는 것이고 40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자는 최고 세율이 39.6, 40%라는 이야기예요. 여기까지 이제 인상한다는 건 40만 달러면 얼마예요? 얼마예요? 얼마일까요? 계산이 바로 안 되는데. 5억 3천만 원. 이거 우와, 빨리빨리 우와. 돼야 돼요. 그러니까 5억 3천만 원이니까 미국도 5억 3천만 원 이상 받는 사람 많지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네. 그러니까 이 안 자체가 아주 허무맹랑하지 않은 거는 공화당이 반대만 할 수 없는 거는 공화당도 내년에 선거에서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정권 교체하려면. 그러니까 이 중에 일부는 받아들인다. 네. 일부는 받아들인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여기서 우리가 투자자들이 눈여겨봐야 되는 여러분들이 이런 걸 보면서 우리 서울경제 이 신문 기사를 보면서 방송을 보시면서 네.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럼 불확실한 쪽으로 이제 접어든다. 네. 그런데 양쪽이 공통점인 것은 뭐냐? 여하튼 미국 경제를 정책적으로는 살려야 되겠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이런 상황이 예전에 오바마 대통령 때도 있었고 레이건 행정부 때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어요. 그때는 주로 개인 투자자들이나 워렌 버핏 같은 사람들이 어디에다 투자를 하느냐? 네. 좀 탄탄한, 탄탄한. 불확실할 때는 그러니까 좀 불안해지는 것이 왜 우리가 기술주나 이런 쪽은 조금 불안할 수가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탄탄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성장 베이스가 깔려 있는. 네. 그러니까 적어도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에 전통적인 좀 PR이 좀 약한 기업들이 있어요. 우리가 대체로 뭐 철강도 그렇고 석탄도 그렇고 전통적인 무거운 우리가 종목들. 그렇죠. 이 기업들은 PR이 좀 아주 높지는 않잖아요. 들떠 있지는 않잖아요. 네네네. 굼뜨죠 오히려. 그러니까 이런 쪽은 완만한 성장세라도 유지하고 그쪽은 정책적으로도 정부가 키워 나가야 돼요. 왜?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나이가 많잖아요. 고령의 대통령이 뭔가 새로운 걸 하면서 아 이거 너무 좋아 새로운 거야 이럴 것 같아요. 아니면 기존에 전통적으로 그거죠. 미국이 강했던 종목에 투자를 하고 싶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걸 고수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쪽에는 계속해서 성장 베이스가 깔려 있다. 그렇죠. 이걸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투자자들이 좀 주목할 점과 방향성을 이렇게 제시를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불확실성이 조금 강조되는 경제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은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인 기업에 좀 투자처를 찾으시는 게 어떨까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와 함께 현재 고용 지표와 고용 시장 쪽에 조금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FOMC 회의를 앞두고 있기 때문인데 이 미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좀 증가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고용 지표가 조금 완화됐다 이러면서 그렇죠. 조금은 불안감이 조금은 내려앉은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예산안 발표와 또 법인세 인상 추진이 좀 확대되는 미 증시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불확실성이 좀 깔려 있는 상황인데요. 이 고용 지표 발표, 이 향후 방향성 좀 어떻게 보실까요? 그 이후에. 그렇죠. 지금 이게 노동자는 좋아지고 네. 노동자는 좋아지고 기업들에게는 부담을 좀 주겠다. 이게 이제 민주당이에요. 그렇죠. 민주당 바이든 대통령이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걸 잘 보셔야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고용 지표 가지고 자꾸 이야기할 때 복잡하게 이해를 하세요. 여러분들이 무슨 말씀이냐? 고용 지표가 아주 좋아진다라는 것은 어디든 우리가 취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미국이 호조건이에요. 네. 어디든 취업을 할 수 있으니까 오라는 데가 많아요. 그러면 임금은 내려가요, 올라가요? 오라는 데가 많아지면 임금은 올라가죠. 올라가죠. 그럼 내가 올라서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더 임금 많은데 그럼 임금을 더 줘야 이 사람을 뽑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런 상황이 돼버리면은 물가는 어떻게 되겠어요? 더 올라가요. 네. 왜? 월급이 올라가니까, 임금이 올라가니까. 그러면은 인플레이션 우려가 됐는데 네. 지금 실업보험 청구를 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렇게 막 임금 높게 받을 때가 아니구나. 미국 경제가 이제 조금은 인플레이션에서 안정돼 가는구나. 실업보험 청구가 좀 많아진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계속해서 이 기준금리를 더 막 속도를 가열차게 네. 또 자이언트 뭐 B까지 안 가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건 희망적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지표를 미국 행정부에서 제일 눈여겨보는 사람이 누구예요? 제일 눈여겨보는 사람. 여러분들이 누구? 누구죠? 제니 옐런이죠. 왜? 제니 옐런이 네. 미국 재무장관이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네. 제니 옐런 재무장관이 연준 의장 출신이죠. 그래요? 연준 의장 출신인데다가 이 사람이 미국 노동경제학의 네. 태도예요. 어허. 그 이야기는 노동경제학 관련된 지표에 이 사람은 상당히 주목을 한다는 그렇죠. 겁니다. 잠깐 조만간 이제 지금 얼마 안으로 이 제니 옐런 연준 의장의 미국 의회에서 청문회가 예정돼 있죠. 이제 관련된 네. 걸 쭉 이야기할 거예요. 네. 그 이야기는 제니 옐런 의장이 이제 조금 안정돼 간다. 그래도 바이든 행정부에서 뭐 한 절반 정도만 하고 임기를 마칠 걸로 지난 중간 선거 직후에 네. 옐런 의장이 거의 물러날 것으로 생각하는데 계속 자리를 지키고 있잖아요. 그 이야기는 바이든 대통령과 호흡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근차근히 이렇게 미국 경제를 조금씩 회복시켜 나가는 것이 옐런 의장의 스타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식이 되겠느냐? 조금씩 이제 이 긴축도 조금씩 이제는 안정돼 간다. 계속해서 지나치게 이 매파 스탠스만으로 가지는 않을 거다. 그러니까 하반기 내년 상반기는 바이든 대통령도 경제가 좋아야 돼요. 정치가 올라가기는 가야 돼. 네. 무조건. 네. 중국도 그렇고 시진핑 주석도 그렇고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보신다 그러면은 일단은 너무 이 지금 최근에 미국 예산안이 발표되고 공화당은 이 하원이 통과시켜주지 않을 것이다. 불확실성은 커졌지만 네.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네. 정시와 미국 경제가 올라가야 된다. 뉴욕 정시겠죠. 올라가야 된다는 그 내비게이션의 방향은 네. 무너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에 올라가면서 좀 빛을 찾아올 그런 종목들이 뭐냐. 네.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현재 불확실성 좀 짙게 깔려 있는 시장 상황이지만 그래도 좀 희망을 가져보지 봐야 될 것 같다 말씀해 주셨는데 이 예산안 편성이 어느 정도 중국을 좀 정조준하는 느낌도 좀 그렇죠. 듭니다. 예. 그래서 미 행정부 내년 사상 최대의 또 국방 예산 편성을 좀 의회에 요청을 하기도 했는데 이게 중국뿐만 아니라 러시아 등에도 좀 대응한다는 차원으로 좀 해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걸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미국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 미국의 국방비를 1,000조 원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 예산의 약 2배 정도 가까이 됩니다. 이번에는 1,111조 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산이 한 600조 원이 좀 넘으니까 우리의 거의 2배 가까이. 그렇죠. 그러니까 전 세계 넘버 원이야. 그래서 미국을 천조국. 천조국. 남성들은 이야기를 많이 해요. 네. 2대남, 3대남들은 4대남도 이야기 많이 하고. 네. 이 이야기는 뭐냐면 미국이 국방 예산이 제일 많아. 근데 이번에 사상 최대야. 왜 그러겠어요? 두 나라. 러시아. 1번 중국, 네. 2번 러시아. 러시아. 견제거든요. 예. 인도 태평양 쪽으로 와서 중국을 견제하면서 러시아는 계속해서 우크라이나를 또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뭐냐면 미국의 대리전을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까지 갔다 오고 이런 거는 미국 대리전을 치르는 젤렌스키에다가 독려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응원을 네네. 해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 건 뭐냐면 결국에는 군사 안보다. 그러면 군사 안보 관련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한다. 여기에 핵 확장 억지력을 위한 예산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게 무려 377억 달러. 377억 아까 달러. 5억 3천만 원이 네. 40만 달러로 그랬잖아요. 네네. 40만 달러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377억 달러. 이 예산을 쓴다는 가늠이 안 것은 됩니다. 네. 자, 여러분들이 한동안 방사는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천문학적인 예산을 쓰는데 지금 미국과 함께 보조를 맞춰서 폴란드니 인도 태평양 쪽에서 이 방산 국방을 확대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어디? 일본도 있지만 대한민국이에요. 그렇죠. 대한민국이에요. 네네. 호주도 있습니다. 아, 호주가 우리를 또 왜 이겨? 야구를 참. 근데 하여튼 이런 것들이 이제 네. 합해져서 우리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결국 중국을 견제한다, 어쩐다. 이건 러시아도 포함되어 있다. 네.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중동이 미묘해요. 미국하고는. 그럼 여러분들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결과적으로는 반도체 2차 전지는 계속한다. 반도체 2차 전쟁 계속 간다. 미국이 네. 삼성전자 지원해 줄 수밖에 없어요. SK 하이닉스 지원해 줄 수밖에 없어요. 네. 왜? 최태원 회장이 백악관에 가서 당시에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에 걸렸었어요. 그런데 최태원 회장이 딱 오니까 엄지 따봉 척하고 네. 화상회의를 했죠. 그 이야기는 반도체 간다, 네. SK 이노베이션 2차 전지 간다, 그다음에 방산 간다, 또 뭐가요? 중국 견제하고 우리나라 지금 잠시 우리가 인적 분할 때문에 거래 중지됐죠. 자, 하나솔루션 간다, OCI 간다. 이게 머릿속에서 여러분들이 빵빵 나와야 돼요. 그다음에 이것과 관련된 양극재가 에코프로비엠이면 음극재 간다? 가겠죠. 음극재 갈 수밖에 없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연결을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조금 우리 방향성,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으로는 이제 방산주, 반도체주, 2차 전지들은 앞으로 잘 갈 것이다. 빵빵 터질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여기 하나솔루션과 OCI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아무래도 태양광 쪽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OCI 신재생 에너지까지도 맞아요. 같이 봐야 되는 걸까요? 그렇게 말씀드리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효성이나 이쪽도 잘 볼 필요가 있는 게 효성까지. 다 수소 경제는 연결돼 있잖아요. 네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포스코도 좀 연결해서 봐야 되는 거고. 네네. 포스코는 여러분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포스코는 이쁨 받을 수밖에 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뜨거운 감자를 꺼내들었잖아요. 네. 제3자 배상안 일본에 대해서 이거 지금 앞으로 기금 제일 많이 낼 맞습니다. 기업 어디예요? 포스코잖아요. 포스코. 계속 예뻐해 줄 거예요. 예. 포스코는. 예.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 가지 도움 말씀을 정말 알차고 통통하게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인사이트 K의 배종찬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너무 아쉽지만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장 내일장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잠시 후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